자, 장문독해 두 문항 세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목을 묻고 있었고,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휘까지 좀 묻고 있었는데요. 이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주제문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첫 단락에 일단, 그리고 각 단락마다 역할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단락에만 집중을 하세요. 두 번째 단락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어휘는 읽어가면서 판단이 되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뭐 심리학에 대한 이제 우리 심리 연구하시는 이제 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이런 이제 그다음에 클리니컬은 우리가 말하는 개인병원을 보통 이제 클리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소에 계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이따금씩 말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이 치료를 추구하고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좀 타이트닝, 좀 더 이렇게 꽉 조여질 필요가 있는 사람, 혹은 또 뭘 추구하는 사람이면 좀 이렇게 느슨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나 for every patient, 모든 어떤 어떤 환자에 비해 어떤 환자냐면 도움을 좀 찾고 있는데 뭔가 becoming more organized, 좀 더 자기가 조직화되고 싶고, 좀 더 자기 통제가 되고자 하고, 좀 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런 환자에 비해 항상 대기실이 가득 차 있는데, 이때 for가 뭐뭐에 비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전체 생각하면 돼요. 이 for에 그런 뜻이 있어요. 뭐에 비해서. 자, 항상 대기실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걸 희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럼 이건 지금 보니까 어떤 사례거든요. 어떤 걸 희망하는 사람들이냐면 좀 loosen up, 좀 느슨하게 해주고 싶고, 아니면 lighten up, 이 light의 light이에요. 가벼워지고 싶고, 그리고 좀 걱정을 덜 하고 싶고, 어떤 바보 같은 일에 그들이 말하기에 어제 그런 뭐 미팅인데 아니면 어떤 거절에 관해서 내일의 점심 데이트나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이건 예시잖아요. 그럼 이 첫 단락은 예시로 끝나나 하고 봤더니 마지막 문장에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럼 이건 전형적인, 여기가 하나의 어떤 그 예시 정도, 구체적인 예시까지는 아닌데 좀 구체적인 사례에 가까운 얘기들을 열거를 시켜놓고 마지막에 일반화시키는 거죠. 왜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를 초반에 얘기하면 일반론이고, 이걸 후반에 얘기하면 이걸 일반화시켜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일단 이 단락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 이걸 반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단락에서는 여기서 일반화시키면서 끝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들의 subconscious, 잠재의식은요. 이제 unconscious는 무의식이고요. subconscious는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이 to see too many things. 이때 to는 부정어감이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as bad, 나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그렇게 충분하게 또 보지 않아요? 좋은 것은. 나쁜 것만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좋은 건 그렇게 충분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면서 첫 단락을 끝냈다고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일반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나 이 일반론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 그랬냐고요? It makes sense. 말이 됩니다. 형광펜. 그리고 if가 떴어요. 또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까 봐 알려줄게요. if는요. 구체적인 예시 아니면 긍부정이 느껴지는 경우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물고기를 디자인하고 있다면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예시인 것 같아요? 물고기를 디자인하고 있다면 이 글이 물고기 얘기였나요?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예시입니다. 근데 이 예시의 내용을 이제 길게 나오다 보니까 1, 2번 오답 간 친구들이 그 제목 문제에서 이 예시의 내용을 주제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 여긴 지금 물고기 얘기는 하나의 예시인 거라고요. 그럼 이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단락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이제 어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다 읽어볼 건데 이 두 번째 단락 내에서도 어떤가요? 예시로 끝날 수도 있고 첫 번째 단락처럼 중후반부 이후에 뭔가 일반화시키면서 글의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반부에 이걸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휘까지 봐야 되니까. 그럼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고기의 마음을 디자인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하는 거죠. Would you have it respond as strongly? 자, 강하게 반응하게 할 건가요? 그 기회에 뭐만큼이나 위협들만큼이나 좋은 기회에도 강하게 반응하게 할 건가요? 아니겠죠. 어떤 이 단서를 놓칠 그런 어떤 대가가, 우리 코스트, 물건 사는 얘기, 직접적인 돈 얘기가 나오면 비용이 맞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면 희생이나 대가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프라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틀린 건 아닌데 희생이나 대가라고 번역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대가가
그 단서를 놓칠 그 대가가 음식을 신호하는 그런 단서를 놓칠 대가가 높냐 낮냐. 자,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뒷문장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odds아 그러면 가능성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가능성은 물론 odds는 역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은 there are other fish in the sea 바다 속에 다른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one mistake 이 부분이요. 하나의 실수가 won't lead to starvation 굶주림으로 이끌어가진 않을 거니까 그런 희생이나 대가가 비용이 낮다. 말이 되네요. 뭐 하나 놓쳤다고 굶어 죽진 않을 테니까요. 이 law에 대한 이렇게 근거가 되는 거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still 갔더니요. The cost of missing the sign of a nearby predator, however. 그러나 바로 반박되죠. 그러나 먹이가 아니라 포식자를 놓쳐버린 대가는 정반대 내용 맞죠? 내가 지금 방금 한 문장에서는 먹이를 놓쳤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진 않아요. 그 어떤 기회비용 그런 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낮아요. 그러나 포식자를 놓쳐버리는 그런 신호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B번 그대로 맞네요. C번. Game over. 끝난 거고요. End of line for those genes. 그 유전자의 이제 끝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두 번째 근거가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물론 진화라는 건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 여기서 디자인되어 있다. 연결되잖아요. 다시 한번. Mind, 어떤 마음은 정신은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 정신은 결국 end up eyes 결국 뭐뭐해 보인다. Looking to us 적어도 우리에게는 as though 마치 그것들이 디자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디자이너는 없어요. 그러나 디자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로 완벽하게 일치가 되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도 지금 물고기의 시고 구체적인 예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두세 문장에서 예시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자, 동물의 삶과의 그런 공통점들은 심지어 어떤 이 유사성을 어떤 이 종 사이에 또 중간에 껴있네요. 종 사이에 유사성을 만들어내는데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거 이런 동물, 물고기를 바탕으로 우리 인간과의 무슨 어떤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러하다.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 됐나요? 앞부분이 물고기에 대해서 비유적인 부분이었고 요지를 일반화시키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즉 우리라 하면서 아까 첫 달라고 비슷한 거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일반화시키면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도 그걸 디자인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공통점들이 있을 건데 즉 형광펜. 그러한 원칙은 그럼 이제 답이 5번이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나쁜 것이 더 약하다입니다. 좋은 것보다. 그럼 이게 더 약하다, 강하다인데 이거 가지고 더 약하냐, 강하냐 판단해야 되는데 뒷문장 보세요. 위협에 대한 반응 그리고 어떤 즐겁지 못한 것들, 불쾌한 것들, 목숨의 어떤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어렵습니다. inhibit, 멈추고 금지하기에. 뭐 어떤 것보다 어떤 기회라거나 어떤 즐거움에 대한 그런 반응보다 그렇죠. 내 목숨에 대한 어떤 위협, 불쾌한 것들에 대한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어렵죠. 멈추게, inhibit, 금지하다, 멈추다, 삼가다. 그럼 이거 앞에 나왔던 weake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stronger 돼야 되겠죠. 어휘 문제까지 답까지 나오면서 제목 문제로 가는데 그럼 방금 일반화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과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답은 4번인 거죠. 우리는 프로그램 돼 있나요? 위협에 더 keen, 원래 이제 keen이 열렬한 열정적인 이런 거니까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더 열정적이 되도록, 더 어떤 좋은 것보다 위협적인 것들에 나쁜 것에 좀 더 열정적이 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yes or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번에는 yes라고 대답이 되는 거였네요. 우리는 그렇게 더 위협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한다. 그런데 1번 보세요. 진화론적인 그런 디자인의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적인 디자인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위협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강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근데 예시 내용을 너무 열심히 읽은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이건 이 글의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능이 propel, 우리를 이제 이끄는데 그죠? 이게 뭔가 자꾸 뭐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뭐하도록 뭔가 모험하고 도전하도록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이 글은 pleasure seeking instinct니까 이 글의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내용. 우리는 즐거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데 좋은 것에 강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나온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딱히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고 이런 식으로 글의 전개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뭔가 예시적인 상황에 먼저 나오고 있으면 뒤에 가서 결론 도출해주나 일반화시켜주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아까 했던 얘기처럼 일반화시키는 내용이 먼저 나오면 뒤에서 반박하는 경우가 높지만 마지막에 일반화시키면서 글이 끝나면 그게 글의 일반론, 결론을 일반화시키면서 글을 끝내는 구조의 글이구나.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휘문제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마지막에 5번이 답인가 이 근거를 바탕으로 잡았었고 여기서는 스트롱거보다는 위커보다는 스트롱거 정도로 바꿔줬으면 되겠네요. 여기 정답률도 65%였고요. 단락의 전개 방식 꼼꼼히 따져봤으면 되겠네요. 됐죠?